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오늘은 LNF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목 한번 진단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LNF 시청자 365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을 할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6만 7,909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은 2.58% 상승을 했고요. 25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3월에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또 주목을 제대로 받았고, 특히나 2차 전지 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었으니까 그 바람에 제대로 올라타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35만 원까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좀 조정도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반등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25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다행한 거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현재 3.7%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2023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잘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을 하는 거라 장기 보유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그 목표가 궁금해서 설정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꽤 지인분이 좋은 타이밍에 잘 네. 추천을 해주신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손실도 잘 메꿔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장기로 보유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LNF의 장기적인 우리 투자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이 LNF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영희 전문가님,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평가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장기적인 관점 필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애 전문가님,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양극재가 워낙에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LNF가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의 업사이드가 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가장 덜 오른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LNF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사실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왔죠. 컨센 대비 상당히 조금 이제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이 부분은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공장이 일부 이제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LNF의 문제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현금 흐름이 매우 위험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투자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설비를 늘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약 한 6천억 정도의 설비 투자 금액이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NF가 지금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넘게 지금 현재 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진 상황에서 6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자금 조달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내 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상증자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한 또 이제 이 상방 쪽의 방향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에 주도를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 주어야 LNF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이제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적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와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점은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주가 급등은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각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게 결국 투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고 투자를 늘려나가는 부분은 결국에는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또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올해 2분기 내에 굳이 이 공장이 또 새롭게 이제 양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양극재 양산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2025년부터는 또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또 이제 이 현지 공장 예전에 레드우드와의 이제 합작 공장이 지금 이제 반려가 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2025년까지 설립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LNF는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LNF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점은 잡아줬다. 다만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당장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설비를 늘려 나가는데 과연 이 자금 투자에 필요한 설비를 늘려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당장 실적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담감, 또 2차 전지 조정이라는 시장의 분위기 등등 무거웠게 조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털어낼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평가 성장주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추세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성으로 좀 약간 리스크 요인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저평가 매력이 충분한 기업이고 실적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을 먼저 잠깐 살펴볼 텐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최근에 상장 기업들이. LNF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못 나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최종 고객사가 이제 테슬라거든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일단 공장 화재 문제, 공장이 이제 가동 중단이 됐던 문제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가는 매출이 일단 비수기였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그러면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 리스크 요인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일단 이런 리스크가 소멸이 되면서 추가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단기 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공시를 보시면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공시 내용들이 확인이 아마 되실 겁니다. 일단 주가가 1분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사전에 사실 전환사채 같은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측에다 이제 주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회계상으로는 이게 단기 순손실도 잡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1분기 때 실적이 마이너스가 순손실이 났지만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 실적은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작년 대비했을 때는 어떠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까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굳이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매출 부분에서 한 20% 정도 증가를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그런 메리트 요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종그룹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2분기 때는 1분기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동종 필그룹들 대비해서도 그렇고 소재주, 대장주들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작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 2023년도 올해죠. 실적 전망을 보면은 비슷해요.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20조가 넘지만 이 LNF 같은 경우는 10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은 비슷하게 버는데 실제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성장주,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저평가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LNF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밸류가 타기업에 대해서 좀 덜 받고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이렇게 저평가 성장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이 LNF가 적극적으로 미국 진출 의지를 또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을까요? 뭐 리스크는 좀 없을까? 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서 리스크 요인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면 네. 어차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가 최종 고객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지금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고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잘 영업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매출은 늘 수 있는 구조고요. 거기다 사실 이 LNF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고객사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종 고객사가 아까 테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테슬라가 만약에 아까처럼 공장이 갑자기 가동이 중단되거나 또는 리스크 요인이 생겨서 테슬라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만 보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온,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이 이제 합작법인 네. 만들기로 한 뉴스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초도 물량을 이제 이 회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협력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고객사가 이제 다변화가 되면서 이런 단일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고객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미국을 진출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이 회사로 수주가 연결돼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 뭐 미국 시장 진출에는 뭐 크게 뭐 위험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서 모두 이 LNF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들을 체크해 주셨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4년, 25년에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양산이 시작이 됐을 경우에 LNF의 성장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하지만 또 그때가 되면 LNF만 이제 양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배터리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막상 그때 갔을 때 실적이나 주가가 더 폭발하는 게 아니고 좀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에코프로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LNF는 1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 만들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LNF가 이제 IRA 수혜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다 진출을 해버리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진출하는 거에 비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성장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인프라가 생기는 거에 비해서 성장도가 빠르게 올라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이 당연히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은 예측을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또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LNF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부터 또 이제 미국 시장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2025년에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일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국내 배터리 셀 3사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LNF는 1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온 상황에서 현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5년까지 공장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려면 돈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LNF는 저는 좀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성장성은 분명하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양극재라는 또 확실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장성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방향성, 단기적인 대응에 따라서 2차 전지가
MACD가 어느 정도 방향성 잡아줄 때에는 LNF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보유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유는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분명하게 잡아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이제 단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1차 이제 이 매물 구간이 있는 게 약 한 29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물 구간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약한 신고점 구간 34만 원 구간이 될 텐데 저는 일단은 30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LNF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물 구간이 지금 약 3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구간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저점으로 향해 가겠죠. 그러면 저점 잡혔을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저점 잡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반등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F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쥐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더 못 간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또 저점 갔다. 그러면 또 재매수하고 이런 식의 이제 매매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해 놓으셔서 목표가까지 갔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가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도 지금 추세가 아직 단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어떤 저항선 부분까지만 목표가로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굵은 매물대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부터 있지만 그 전에도 28만 원, 5천 원 정도 때부터 또 매물대가 조금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때부터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매물대가 좀 두꺼워지는 구간 28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2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LNF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LNF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현재 단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또 대응하는 전략들을 체크해 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저평가 성장주 키워드입니다. 목표가 28만 5천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 필요라는 키워드에서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2만 7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